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듀 국어강사 배용표 탐쌤입니다. 지방직 7급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학생분들 시험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마지막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보셔야 될 체크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동안 까먹은 것도 좀 많고요. 그죠? 까먹었는데 저거 까먹었다라는 생각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혹 아직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못하신, 안 하신 그런 부분들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저와 함께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신다면 필히 어떻게 하셔야 된다? 시험 보러 가시기 전까지 정리를 해 두시고 시험 보러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국어의 시험범위다 그러면 일단 문법 있고요. 그죠? 문학 있고요. 비문학 있고요. 어휘 한자가 있습니다. 우리 문법부터 한번 짚어보면 사실 문법은요 원체 영역이 좀 넓고 그죠? 다양한 이론과 지식이 섞여 있는데 우리 학생분들께 제가 항상 이거는 정말 문법에서 핵심 부분이다라고 강조드리는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놓치지 않고 정리하셨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 일단 의문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형태론, 동사론, 한글 맞춤법 규정이 있습니다. 뭐 요거 말고도 뭐 사실 표준 발음법도 너무 중요한데요. 그거는 의문론이랑 거의 같은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까 의문론이랑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은 거 아시죠?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뭐 고전 문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핵심이다 그러면 요 네 가지를 역시나 들 수 있을 겁니다. 이 네 가지 영역에서 핵심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혹시 놓치고 계시거나 잊어먹으셨거나 아직 정리 안 하셨다면 꼭 필히 정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문론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이런 얘기 기억나세요? 조음 방법, 뭐 조음 위치, 뭐 요런 거부터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죠? 뭐 좋은 방법이다 그러면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요 시리즈 기억나시죠? 그렇게 나누실 수 있어야 되고 각 그 파열음에 해당하는 자음은 뭔지, 파찰음에 해당하는 자음은 뭔지, 비음에 해당하는 자음은 뭔지 그 시리즈 혹시 아직 안 외우셨다면 꼭 외우셔야 돼요. 실제 기출들 중에 그런 문제들 매우 많습니다. 단순히 자음 나열하고 이거 비음이게, 유음이게, 파열음이게 이런 시리즈 기출들이 있어요. 정리 꼭 하셔야 되고요. 조음 위치도 마찬가지죠. 뭐 치조음이라든지 양순음이라든지 이런 시리즈, 뭐 경국의음, 연국의음 이런 시리즈 역시나 정리하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자음들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음극규, 그죠? 좀 줄여서 얘기하면 음극규죠. 좀 깁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요거 아시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자음군 단순화라든지 이런 것들 당연히 정리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뭐 정리 아마도 돼 계시겠죠. 요거 정리 안 하신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 자음 동화라든지 그죠? 아니면 모음 동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음 동화 같은 경우 제 수업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몇 가지를 제시해 드렸냐? 5가지를 제시해 드렸고요. 비음화, 유음화, 연국의음화, 양순음화, 국음화 이렇게 5가지 정리해 드렸죠. 그죠? 이런 부분들 정리하셔야 되고요. 뭐 비음하다 그랬을 때 상호 동화까지 막 이런 내용 기억나세요? 유음하다, 유음화, 예외 현상 이런 것까지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한번 쫙 기억 떠올려 보시면서 그 부분 내가 좀 잊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면 정리를 꼭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음 동화 같은 경우는 제가 제 수업 기준으로 3가지를 제시해 드렸었죠. 이모음 역행동화, 이모음 수생동화, 그리고 모음 조화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정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뭐 음운 변동의 개념을 좀 크게 기억하시는 것도 좋죠. 뭐 교체다, 축약이다, 첨가다, 탈락이다, 이런 시리즈들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사이소리 현상, 뭐 경음화 이런 것들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전세 방이 맞는지 전셋 방이 맞는지 이런 시리즈 아시죠? 이런 사이소리 현상과 관련된 거 좀 기억해 두시고 경음화도 된소리 대기 현상 이런 것들도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기타 뭐 호전작용 뭐 이런 것들 오랜만에 좀 기억나세요? 우리나라에선 리을로 태어난 단어인데 이상하게 디귿으로 쓰이는 단어들이 좀 많죠. 술가락이 숟가락, 그죠? 뭐 이런 시리즈, 이튿날이 이튿날 이런 게 호전작용이죠. 그리고 뭐 활음조, 우리나라에서 말을 부드럽게 하려는 노력, 우리나라에서 말이 부드러워지려면 니은이나 리을을 넣어줘야 된다. 니은보다도 리을이 더 부드러우니까 니은마저도 리을로 바꾸면 그게 활음조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한 아버지, 할아버지, 폐염, 폐렴, 지이산, 지리산 이런 시리즈들 한번 쫙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음운론 정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려보고요. 두 번째, 형태론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일단 이것부터 가셔야죠. 합성어 vs 파생어. 이거 뭔 말씀인지 아시죠? 합성어계 파생어계 이런 시리즈의 문제가 매우 많아요. 근데 사실 이런 시리즈 문제는 엄밀히 말하면 어근이계 접사계를 묻는 거고요. 제가 항상 수업 시간마다 말씀드리지만 접사는 암기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기본서에 제시해드린 접사 목록 그거 우리 눈으로 좀 열심히 익혀보기로 했잖아요. 그거 아직 정리 안 돼 계시거나 아니면 우리 컨셉이 뭐였냐, 문제 푸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접사들, 뭐 기출이든 사설 문제든 접사들 자주자주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선택지 같은 데서 만나게 되는 접사들 필히 누적해서 암기하시기로 했는데 혹 암기는 했는데 까먹으셨거나 아니면 한번 쫙 정리를 안 해보셨다면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형태론에서 우리가 중요시한 게 이거죠. 통사적 합성어, 이거 기억나세요? 비통사적 합성어 이런 것들도 당연히 여러분들 정리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뭐 통사다 비통사다 뭐 이런 개념을 제가 여기서 지금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죠. 이거 부분 지금 정리 안 돼 계시면 정리하시고요. 제 수업 기준으로 비통사적 합성어 공식을 몇 가지 제시해드렸냐? 4가지를 제시해드렸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요거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그리고 요런 시리즈들, 품사 시리즈들 좀 조심하셔야죠. 뭐 체언을 공부한다든지 특히나 체언 같은 데선 의존 명사가 너무 중요해요. 이 의존 명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띄어쓰기 영역에서도 열심히 배우면서 문제 풀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존 명사와 관련된 이런 체험 파트, 명사, 대명사, 수사 파트잖아요. 뭐 이런 파트라든지 아니면 뭐 관계어, 요거는 소위 얘기하는 조사죠, 그죠? 뭐 격조사, 뭐 주격조사, 복격조사, 서술격조사 그런 시리즈들. 그리고 사실은 얘가 제일 중요하죠. 이 품사 파트에선 용언이 제일 중요해요. 동사, 형용사, 그죠? 시험 문제 중에서 동사계, 형용사계 묻는 문제 너무 많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한테 수업 시간에 동사, 형용사 구별 공식 배우셨었죠?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정리 부탁드리고요. 좀 구별하기 애매한 단어들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정리해 놓으신 게 있다면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규칙, 불규칙, 그죠? 뭐 이런 거 우리 불규칙 활용 이런 부분들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본용언, 보조용언, 그죠?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해요. 이 본용언, 보조용언도 한글 맞춤법 규정에서 띄어쓰기와 관련해서 너무 중요하죠. 이 부분 이론적으로 좀 잘 정리해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것들 우리 형태론에서 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에 통사론으로 한번 가보면요. 이 통사론은 진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절, 그죠?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아는 문장이라고 배운 거잖아요. 요 절 같은 경우 총 몇 가지를 저한테 배우셨냐? 5가지.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요거 기억나시죠? 뭐 명사절에서 음명사절, 기명사절 이런 시리즈 배우셨고요. 관형절에서 진짜 중요한 거 관계관형절, 동격관형절
이거 기억나시죠? 요거 정리 잘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서술절이다 그러면 제가 포인트 잡아드렸어요. 뭐 이중주어문 또 심지어 주어가 연달아 3개 나올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뭐 주어와 서술어의 짝을 잘 맞춰야 된다. 서술절과 관련된 여러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 정리 한번 잘 해보시고요. 뭐 인용절, 직접 인용절, 간접 인용절, 그리고 직접 인용을 나타내는 라고, 그리고 간접 인용을 나타내는 고, 얘네들이 뭐 직접 인용 부사격 조사, 간접 인용 부사격 조사다 하면서 포인트점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 한번 기억 떠올리시면서 절 공부를 다시 한번 꼭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절이요, 어렵게 내자고 내면요, 교수님께서, 대학교 교수님께서, 출제 교수님께서 어렵게 내자고 내면 답이 없는 영역이에요. 엄청 어려울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잘 정리하자 항상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잘 정리하셔야죠. 이 높임법 진짜 열심히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객체 높임, 특성들, 개괄 정리부터 심화까지 저한테 배우셨습니다. 정리 잘 해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얘도 빼놓을 수 없죠. 피동, 사동, 뭐 이런 시리즈들 너무나 뭐 빈출이죠.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특히나 피동 같은 경우는 진짜 중요한 게 이중 피동. 그죠? 신발끈이 동생 때문에 풀려졌다. 이 풀려지다는 이중 피동이다. 잘못된 표현이다. 풀리다, 풀어지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기억나시죠? 이런 이중 피동들. 그리고 사동은 시키다 패턴. 시키다 패턴. 엄마가 나 대신 아빠 좀 설득시켜줘. 이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다. 엄마가 나 대신 아빠 좀 설득해줘, 하여줘. 이렇게 가야 된다. 즉 주동의 맥락인데 사동의 맥락인 시키다를 잘못 쓴 패턴, 이런 패턴들 정리해 드렸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정리 한번 잘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뭐 부정문과 관련된 거, 뭐 안부정, 못부정, 뭐 말다부정 이런 시리즈들 정리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다. 그리고 이 통사론에선 무슨 문장 성분이니까 뭐 주어가 특성이 어떻고 목적어가 어떻고 부사어가 어떻고 그 부사어는 필수 부사어와 뭐 필수적 부사어라고도 하죠. 필수 부사어와 수위 부사어, 필수적 부사어, 뭐 수위적 부사어 이런 식으로 나뉘고 뭐 문장에서 주성분은 주성분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부속성분은 부사어, 관형어, 독립성분은 독립어 뭐 이런 시리즈들 나눴던 거 있잖아요. 무슨 어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도 정리를 잘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서 한글 맞춤법 규정으로 가죠. 이 한글 맞춤법 규정은 뭐 너무나 중요하죠. 일단 요거 조금 좁으니까 요건 지우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요것부터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전 순서, 사전 등재 순서. 요거 아시죠? 여러분들께 제가 사전 등재 순서 찾는 요령 말씀드렸어요. 이 순서를 쫙 나열해 드렸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 근래 기출 중에 9급 기출이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순서 이런 것들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요것도 의와 관련된 발음, 그죠? 요거와 관련된 것도 좀 추천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의사가 의사로 발음하는 게 맞는지 의사로 발음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뭐 둘 다 맞는지 뭐 이런 시리즈. 주의가 주의로 발음해야 되는지 주이로 발음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둘 다 되는지. 물론 요거는 표준 발음법 또는 뭐 의문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맞춤법 의와 관련해서 한글 맞춤법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의 발음과 관련된 부분 중요하다.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게 요거죠. 이 두음 법칙 정리를 필히 잘해 두셔야 됩니다. 제가 두음 법칙을 공식으로 쫙 정리해 드렸어요. 그리고 뭐 끝판왕이다 하면서 예문까지 제시해 드렸었죠. 그런 부분들 정리를 한번 쫙 다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본문 우리 기본서 교재 정리하면서 플러스 알파로 두음 법칙과 관련된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 필기되어 계신 거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시는 거 매우 좋다. 이 두음 법칙이야말로 정말 이 중에서도 뭐 가장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대표적인 한글 맞춤법 대표 이론입니다. 요거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말씀드릴까요? 오와 요. 요거 차이 기억나시죠? 아니요, 아니요. 뭐가 맞을까? 둘 다 맞죠? 아니오는 형용사 서술어로서 이것은 무엇이 아니요. 요거고요. 아니요는 내의 반대말 감탄사로서 아니요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할 때 아니오로 하면 틀리다. 이런 시리즈 기억나시죠? 요 오와
요의 차이점 이런 것들 또는 뭐 이런 거 기억나세요? 어근,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냐 밝혀 적지 않냐, 죽음으로 적는 게 맞냐 주금으로 적는 게 맞냐, 뭐 이런 시리즈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시리즈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뭐 이런 거 목걸 이가 맞을까 목걸이가 맞을까, 뭐 이런 거 턱걸 이가 맞을까 턱걸이가 맞을까, 이런 시리즈 어근 어간 원형 밝혀 적냐 밝혀 적지 않냐 요 정도 적어드리면 기억나시죠? 요런 부분들도 혹시 까먹으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정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뭐 요런 거 지안을 줄이면 뭐가 된다? 쥐안이 된다. 요 시리즈 기억나시죠? 요거와 관련된 거. 그리고 머무르다를 줄이면 머물다가 된다. 근데 여기에 모음 어미 활용을 한 머물어서 이런 표현은 잘못됐다. 머물러서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아마 뭔 말씀인지 기억나실 겁니다. 디디다 딛다 머무르다 머물다 서두르다 서툴다 서두르다 서둘다 서투르다 서툴다 가지다 갔다 이런 패턴들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어쩌면 이것들 다 통틀어서 만큼이나 중요한 거 뭐다? 띄어쓰기고요. 뭐 말해 못하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하죠. 그죠? 특히나 의존 명사 띄어쓰기랑요. 그 다음에 본용언 보조용언 요거 띄어쓰기 잘 정리해 두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57항이죠. 이거 정리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 한글 맞춤법 57항 기억나세요? 갈음과 가름의 차이. 갈음은 바꾼다, 대체한다라는 뜻이고요. 가름은 말 그대로 이렇게 나눈다라는 뜻이죠. 뭐 이런 시리즈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 한글 맞춤법 57항은 시험에 출석하는 그 빈도수가 너무나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꼭 정리하시라. 그리고 제가 기본서에 요거 정리해 드리면서 한글 맞춤법 57항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문법 핵심과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 잠시 지워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당연히 잘 정리가 되어 계셔야 되지만 요즘 트렌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로마자 표기법하고 외래어 표기법 플러스 언어 예절, 이거 핵심이죠. 물론 뭐 옛날에도 잘 나왔지만 특히 이번에 시험 보실 때 좀 유념해 주시라. 이런 추천 드리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공직에 임명되셨을 때, 현장에서 공직 생활을 해나가실 때 어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공직 생활에 도움이 될 법한 그런 영역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포커스가 맞춰져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제가 요즘에 뭐 트렌드의 변화다 막 이런 얘기들을 좀 자주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 한 내용이죠. 그래서 로마자 표기법 뭐 이거는 이론이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이론 정리 한번 잘 하시면 시험 문제 출제되면 맞추실 수 있어요. 외래어 표기법은 슬프지만 암기죠. 물론 여기에 이론도 어느 정도 담겨 있고 어느 정도의 요령되는 부분도 존재합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암기다.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 제가 외래어 표기 중에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셔야 될 부분들 밑줄 그어 드렸죠. 플러스 문제 푸는 과정에서 플러스 뭐 여러 가지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외래어 표기들 누적해서 암기하기로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 정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언어 예절 이 부분도 한번 정리하시는데 혹 혼자 정리하시기가 좀 너무 오랜만이라 그리고 좀 서브 영역이다 보니까 조금 손을 놓은 지가 오래돼서 혼자 정리하기가 부담스럽다 한다면 제 기본 이론 언어 예절 파트를 몇 강 안 되잖아요. 그거 빠르게 한 1.5배속 2배속으로 빠르게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정리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언어 예절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문법 부분 한번 말씀 나눴고요. 문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요거잖아요. 그죠? 수능형 문제 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꾸준하게 수능형 문제풀이, 즉 낯선 문학작품 읽고 거기서 요구하는 논리적 근거 찾으면서 문제 푸는 연습, 그거 열심히 해나가셔야 되죠. 이 수능형 문제풀이를 끝까지, 언제까지? 시험 보시는 그날 아침까지 끝까지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 지방직 7급 보시는 학생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 주에 우리 에듀윌 홈페이지 제 강사 페이지 가시면 내리면 최신 자료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예열 모의고사라는 걸 올려드릴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보시는 게 아니라 시험장에 갖고 가셔서 10문제짜리거든요. 하프 모의고사입니다. 갖고 가셔서 거기 문법 문제도 있고 문학 문제도 있고 비문학 문제도 있어요. 그거 푸시면서 뭐 하는 거냐? 말 그대로 시험 보시기 전에 국어적으로 머리를 예열시키는 모의고사예요. 그거 제가 업로드 해드릴 거예요. 시험 보시는 주 아마 수요일이나 목요일 요럴 때 제가 업로드 보통 해드리거든요. 그때 다운받으셔서 한 금요일쯤 출력하시면 아마 100% 있을 겁니다. 그 최신 자료에서 그 예열 모의고사 다운받으셔서 가져가신 다음에 미리 푸시면 안 돼요. 미리 보셔도 안 돼요. 그날 가서 예열하시려면 그 시험 문제가 그 현장에서 낯설게 느껴지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거를 가져가셔서 현장에서 예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시험 보는 그날 아침까지도 이 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 즉 수능형 문학 문제 푸는 감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당연히 지금부터 시험 볼 때까지 꾸준하게 그동안 해오셨던 방향으로 계속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요 작품 정리가 좀 많이 되어 계신다면 참 좋은데, 왜냐면 아시잖아요. 우리 공무원 시험은 비주요 작품들도 나오지만 주요 작품들을 좀 많이 갖다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시험 문제에서. 물론 그 작품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풀 수 있게 나옵니다. 왜? 기본적으로 이런 스타일이니까 그냥 읽고 풀 수 있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작품에 대해서 안다면 시간도 절약되고 체감 난도도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주요 작품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에듀윌 기본서 문학교재 맨 뒤에 보면 제가 약 200여 작품의 주요 작품을 정리해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는 게 우리의 컨셉인데, 이 주요 작품이 혹시 정리가 좀 잘 안 되어 계신다면 다른 부분까지 지금 손댈 시간이 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하시라는 추천을 좀 드립니다. 고전시가 이거 날 잡고 하면 진짜 하루 날 잡고 하면 바짝 하루에 할 수도 있거든요. 이 고전시가 정리를 좀 하시는데 뭐 향가라든지 아니면 고려가요라든지 아니면 시조인데 시조들하고 연시조 좀 추천드려요. 도산시곡, 이황의 도산시비곡, 이이의 고상구곡가, 또는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연시조들, 윤선도의 뭐 연시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사, 뭐 관동별곡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주요 가사는요, 요거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가사 작품 미리 정리해 두시는 걸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주요 가사 작품은요, 웬만하면 좀 미리 정리해 두시고요. 혹시 제가 여기 한번 주요 가사 작품을 말씀드려 볼게요. 이것 중에 아직 정리 안 돼 계신 작품이 있다면 시험 보시러 가시기 전에 한번 정리하세요. 근데 이 정리를 너무 부담스러워하실 거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되냐? 중세어로 적혀 있거든요. 한 줄 읽고 한 줄 현대어 해석 보시고요. 한 줄 읽고 현대어 해석, 이런 식으로 쭉 보면서 그냥 현대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해석이 될 수 있게끔만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해와 감상 보시고 주제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막 옛날에 우리 중고등학교 때 내신 공부하듯이 막 미친 듯이 막 파고드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벼운 맥락으로 그렇게 현대어적으로 해석되고 이해와 감상, 주제 이 정도 정리될 수 있게 해두시되 미리 해두시라.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지만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립니다. 물론 뭐 다른 공부로 너무 여력이 없으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국어적으로 그래도 조금 투자할 시간이 조금은 남아 계신다라면 정리하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 혹시 정리 안 된 작품, 전문 기준입니다. 전문, 일부 발췌 기준이 아니라 전문 기준으로 혹시 정리 안 되신 작품이 있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상춘곡, 그리고 면항정가, 그 다음에 관동별곡, 정철 거죠. 삼인곡, 송미인곡, 누항사, 성산탄, 규원가, 한 요 정도. 이거 말고도 사실 중요한 작품들 많은데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끝도 없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 8작품 정도는 추천드립니다. 전문 해석을요.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시면 요 정도는 마지막에 한번 정리하시고 가시라는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문학 말씀도 한번 드려볼까요? 이 비문학도 기본적으로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수능형 문제풀이에 집중하셔야 돼요. 비문학 문제의 거의 대다수는 수능형 문제풀이, 그러니까 읽고 뭐 주제 찾고 일치 불일치 뭐 추론형 이런 것들 푸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연습을 아까 문학이랑 똑같아요. 시험 보는 그날까지, 그날 아침까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나 예열 모의고사에 요 비문학도 들어있다. 요 말씀 좀 드려보고요. 끝까지 열심히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플러스 굳이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뭔가를 정리한다면 이론 비문학 있죠? 요 부분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정의가 뭔지, 분류가 뭔지, 분석이 뭔지 뭐 이런 부분들 정리하시면 매우 괜찮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이번에 물론 9급 기준이긴 하지만 2022년 지방직 9급에서 이제 올해 봤던 지방직 9급에서 가원적 산단 논법을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소위 얘기하는 PSAT형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론 비문학이 섞여 있는 그런 문제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 비문학을 잘 정리하시면 그런 논리형 문제 그런 것들도 접근하실 때 도움을 받으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뭐 가원적 삼단론법 아니면 뭐 정원적 삼단론법 이런 논리들을 배우거든요. 뭐 귀납법, 변증법 이런 것들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론 비문학과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또는 많게는 한 두 문제 정도는 이런 문제들과 함께 섞여서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시라는 추천을 드리고요. 이것도 혼자 공부하시기가 좀 힘들다, 너무 옛날에 공부해둬서 많이 까먹었다 하시면 제 기본 이론은 아니고 심화 이론이죠. 정확하게 심화 이론, 이름은 심화 이론인데 그 심화 이론이 문학, 비문학, 기본 이론이잖아요. 제 수업 기준으로. 그래서 그 심화 이론에 있는 비문학 기본 이론 그 내용에서 이론 비문학 부분을 강의로 들으시는 것도 매우 괜찮다. 빠르게 막 1점 몇 배속으로 몇 강 안 됩니다. 빠르게 돌려보시면 아하 하고 기억이 떠오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한번 두 부분 정리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어휘 한자. 요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되죠. 그죠? 사자성어가 있고요. 그리고 두 글자짜리 한자어 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는요. 혹시 아직도 공부 안 하신 분이 혹 계시다면 정말 꼭 하세요. 우리 기본서 어휘 교재에 사자성어 약 900개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 지금 다 하실 수 있어요. 그거를 막 한자까지 달달 외우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자성어는 엄밀히 말하면 한자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 사자성어 공부법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먼저 한글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즉 뭐 읍참마속은 이런 뜻, 일거양득은 이런 뜻. 그렇게 900개를 쭉 보는 거예요. 보다 보면 몇 분의 1은 알아요. 이미 느낌상 알고 있는 사자성어들이에요. 거기다 모르는 것들만 이렇게 추가하면서 암기해 나가시면 되거든요. 일단 그렇게 한글로 먼저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한자로만 보면서 내가 한글로 외웠던 사자성어들 중에서 어떤 사자성어에 해당하는지를 추론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자성어 그 네 글자 한자 중에 한두 글자 포인트 잡고 아 요런 한자가 쓰였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자성어 중에 이 사자성어겠다라는 포인트 잡으시면서 문제를 맞춰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많이 해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자성어의 네 글자를 다 아는, 암기하는 그런 연습을 하라는 게 아니라 먼저 한글로 열심히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한자만 보면서 내가 외웠던 한글로 된 사자성어 중에 뭐에 해당하는지를 추론하는 연습. 그 연습을 추천드린다는 거죠. 지금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예 지금까지 사자성어 1도 손 안 댔다. 시험 볼 때까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날 잡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강조해 말씀드리냐? 나올 가능성이 안 나올 가능성보다 몇 배 높거든요. 한 문제지만 나올 가능성이 안 나올 가능성보다 훨씬 높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문제 날리시면 5점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한자어는 딱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한자 공부하셨어요? 그러면 그걸 한번 정리하시는 건 괜찮다. 정리하셔야죠. 그런데 그동안 한자 공부를 따로 안 했다. 그러면 지금 하는 건 무리입니다. 과감하게 제껴두시고요. 차라리 그 시간에 요거에 집중하는 게 낫다. 물론 그동안 한자 공부 열심히 하셨다면 그동안 공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기억에 들어가 있었던 그 한자들을 끄집어내시는 그 과정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렇게 하시고요.
아예 안 하셨던 분들이 지금 급한 마음에 뭘 어떻게 조금 손대볼까 이럴 필요는 없다. 일단은 쿨하게 제끼고요. 요거에 집중하자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자, 요렇게 말씀드리면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 체크사항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거 매우 지금 엄청 빠르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학생분들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인가요? 고등학교 저는 이제 시험을 보고 가던 그런 동네였는데 고등학교 시험을 보러 가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험 보는 그 쉬는 시간에도 공부해라. 그 쉬는 시간에 공부한 게 시험 문제 나온다. 그 한 문제가 크다라고 저한테 긴장감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얼마 안 남았죠? 지금 공부하시는 그 내용이 시험 문제에 딱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 정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미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될 수 있는 이미 결정난 시기야. 전혀 아니에요. 마지막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간에 정리한 내용들로만 막 엄청나게 여러분들 점수가 구성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말씀 드립니다. 끝까지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 날 저 또한 긴장되는 마음으로 에듀윌 본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풀서비스 준비하면서 긴장된 마음으로 여러분들 응원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파이팅 해주시고요. 1년이라는 공부기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점수 대박을 기원합니다. 파이팅!